노동이라는 두 글자, 나를 빚쟁이로 만드는 세상을 뒤엎을 권리가 있다.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 청년들한테 1,000만 원씩 주겠다. 정말 화끈해요. 메갈리아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문제 좋은 공약인데 좋은 공약 내놓으실 때마다 많이 뺏기셨잖아요. 이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팩트체크를 좀 한겨레 21에서 해주세요.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 네. 상속세에서 이제 20세는 청년들한테 1,000만 원씩 주겠다. 너무 좋은 제도. 이 제도가 굉장히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되나 봐요. 아니, 황당하진 않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나눠줘 20대한테? 퍼플리즘의 극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다. 심상정은 정책이 굉장히 탄탄한데 보니까 이게 뭐 급한지 막 이렇게 포퓰리즘 공약을 낸다 우리 댓글에 그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상속증여세라는 세제가 원래 생길 때 기획균등의 원리에 따라서 많이 상속받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상속을 해줄 때.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쓰자. 지금 어떤 집은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방석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들은 완전히 가난만 대물림 받는 사회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신분과 재산이 결국 내 인생을 규정해 버리니까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수저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민주국가에서는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그 상징적인 조치로서 원래 상속증여세의 입법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로 거둔 돈은 성인이 되는 20살에 균등하게 정부가 상속을 시켜주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양육원에서 큰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 없이 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올 때는 2,000만 원 정도씩 해주고, 나머지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라는 건 대체로 계산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 5조 4천 정도가 거치는데 한 60만 정도, 60만이 좀 넘어요. 그래서 그 5조 4천억 중에서 이제 그 왜 고액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은 클로백 제도라고 해서 그런 친구들은 몇 명 걸러내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지급을 해주면 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첫째는 수저 신분사회 이것을 척결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함께 수저사회를 극복해서 동일한 출발선을 만들어주자는 국민적 공감을, 국민적 의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요 세목과 관련해서 그 취지에 맞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자. 차별금지법,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해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거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 차별금지라는 것은 헌법 정신이기도 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들은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성적 지향, 연령, 학벌, 뭐 출신, 외모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이라는 그 부분을 일부 개신교계가 문제를 삼아서 이걸 가지고 너 낙선하겠다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니까 두 손 발 든 거죠. 표를 위해서 꼬리를 내는 거다. 아주 국회가 비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소수자 문제는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합의가 엄청나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이제 미국도 뭐 그 옛날에 60년대 시작해서 이제서 2015년인가요? 그때 아마도 사회적 합의를 잠깐 볼까 말까?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또 별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성적 정체성으로 시민으로서 대접받아야 될 어떤 권리도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동성애에 대한 찬반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교육받아야 될 권리, 예? 또는 내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될 권리를 차별하면 그건 민주사회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될 것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메갈리아, 저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잘 몰랐어요. 네,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불평등으로 인한 혐오, 갈등, 여기에 해법이 약자들의 연대,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메갈리아 관련해서 저희 당내 논쟁이 많았어요. 이제 저는 이 과정을 제가 잘 관리를 못했는데, 관리를 못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선 요즘 청년들 세대에 불평등과 또 차별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는 건 알았지만, 이런 정도로 이 불평등과 차별이 혐오 문화로 만연돼 있는지를 몰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혐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혐오는 하나의 증상이지, 그 원인은 결국은 극심한 차별과 불평등이고, 이것을 뭔가 다른 방법으로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혐오하는 거예요. 이제 정의당은 그런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여성과 청년이 싸울 것이 아니라 왜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를 이 차별과 불평등으로 몰아넣는 이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묶어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늦었지만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연대하도록 정의당에서 이끌어주면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혐오 문화의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고 불평등을 이제 완화시켜야 혐오 문화가 사라지겠죠. 우리 당이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고, 다음 정부가 현상 유지 정부가 아니라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옛날에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디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심 후보께서, 이건 이제 트위터에 있는 질문이에요. 가장 서민과 가까운 생각을 하시지만 지지도가 낮은 이유는요? 네, 우선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스피커가 너무 약해요. 이번 대선의 화두가 공정인데 불공정의 원형이 정치예요.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공정한 경쟁 질서가 보장돼 줘야 되는데, 심상정은 비교섭 단체라는 작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거의 보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처럼 아주 수구 꼴통 보수 정권이 대한민국 사회를 주도하다 보니까 당장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하는 차선의 정치가 계속돼 왔어요. 지금까지는 심상정이 지지율이 높아지면 정권 교체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샤이 진보, 샤이 심상정 표가 의외로 많다. 이분들이 단순히 그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 플러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고, 정권 교체 플러스가 되려면 핵심 포인트는 심상정이다. 민주당의 왼쪽인 심상정이 어느 정도 그 심상정에게 힘이 실리느냐가 다음 정부의 개혁성을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끼친 가장 큰 민폐 있으세요? 민폐는
대선에 사퇴한 것이죠. 그게 가장 크죠. 그게 후보만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도 퇴장하게 되고 정당도 퇴장하게 되니까. 물론 그건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의 피해자지만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진보적인 어떤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께 실망을 드린 바가 있다. 그러시구나. 어머니가 걱정하신다고요? 친정 어머니.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큰 데 가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경로당 가면 정의당은 아예 주제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애썼으면 이제 큰 당 가서 해라. 그런 말씀을 늘 지금까지도 하시죠. 그럼 뭐라고 답하세요? 듣기 싫어하죠, 제가. 그래서 제가 워낙에 듣기 싫어하니까 제가 이제 그 정치를 뭐 하려 하는데요. 좀 이렇게 항의하죠,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말씀 안 하다가 결국은 전화 끊기 전에 그 말이 나와요.